제조업 재고 관리의 일반적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재료나 부재료들에 대한 재고가 입고되고 해당 원재료, 부재료로 반제품이나 제품 등을 생산합니다. 이후 생산된 내역을 판매 입력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카운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카운트 구매관리 메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입력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원 구매관리 메뉴에 들어와 보면 왼쪽에 메뉴가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주 요청부터 구매 메뉴까지 활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메뉴 중 구매 입력만이 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별도 재고 관리 외에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발주 요청부터 발주서까지는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상단부터 메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주 요청 메뉴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구매팀에게 다른 부서에서 요청할 때 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해당 발주 요청을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발주 요청을 가지고 구매부서에서는 발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발주 계획 메뉴는 어떤 품목을 어떤 매입처에서 구매할지를 정하게 되고 해당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하단 단가 요청 메뉴는 매입처에게 단가 견적을 내는 메뉴이며 해당 품목의 단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여러 업체들에게 단가 견적을 내서 단가에 대한 확정을 짓는 메뉴입니다. 이후 발주서는 구매하기 전에 매입처에게 보내는 발주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발주 내역을 입력하고 구매 내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화면으로 입력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주 낼 일자를 입력하고 매입처를 입력해 줍니다. 하단 품목에는 발주 낼 품목을 입력하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단가를 모르는 경우는 단가를 지우고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단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발주서 입력이 완료됩니다. 이후 해당 발주된 내역이 입고가 완료되게 되면 하단 구매 입력 메뉴에서 발주를 확정 지으실 수 있으며 구매 입력 중간에 있는 발주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발주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발주 내역을 불러왔을 때 발주서 수량대로 그대로 입고가 되지 않고 부분 입고가 되었을 때는 기본 수량에 수량을 바꿔서 입력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0개를 발주내서 8개가 입고되고 2개가 남아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에 8을 입력하고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2개의 수량이 입고되게 되면 다시 한번 중간에 있는 발주 버튼을 클릭하고 발주서를 선택하여 잔량 적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해당과 같이 선택하면 기본 수량에는 남아있는 수량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또한 발주서 메뉴 쪽 미입고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메뉴에서 얼마나 입고가 되지 않았는지 미입고 수량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매 입력을 하게 되면 재고원 출력물 메뉴에서 재고 현황 메뉴에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과 같이 입고된 8개의 수량만 재고로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에 대한 입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원 생산 외주 메뉴에서 우선 BOM을 등록하여 생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BOM은 BOM 소유량 조회 메뉴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제품이나 반제품으로 등록하시면 해당과 같이 품목 코드의 링크가 활성화되며 해당 품목 코드를 선택하여 BOM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할 생산 수량을 입력하고 하단 품목 부분에는 원재료와 부재료,
반제품 같이 제품에 들어갈 수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문 제작과 같이 매번 BOM을 등록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BOM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생산 입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작업지시서 단계입니다. 작업지시서는 생산 공장이 오늘 생산할 작업량을 미리 알려주시거나 생산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업지시서를 입력합니다. 작업지시서 없이도 생산 입력은 가능하니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품목 코드 쪽에 더블 클릭하여 품목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품목에는 제품 또는 반제품만 나오게 됩니다. 생산할 수량을 입력하고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지시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생산 불출 단계입니다. 생산 불출은 기초 등록에서 창고로 등록해 놓으신 재고들을 공장으로 옮길 때 작업하시는 메뉴입니다. 별도로 구매 입력 시 창고로 입력하지 않고 공장으로 미리 입력을 해 놓으셨다면 생산 불출 입력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창고에서 공장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라면 보내는 창고에 창고를 입력하시고 받는 공장에서는 생산할 공장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중간에 작업지시서를 통해 작업지시서를 불러와 불출 입력을 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작업지시서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하단 품목 코드 쪽에 원재료, 부재료, 반제품들을 직접 입력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수량들을 이동시켜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생산 입력은 생산 있고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실 수 있으며 보통 제조업에서는 생산 있고 2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산 있고 2로 입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한 날짜를 입력하시고 생산된 공장에는 어디에서 생산을 하셨는지 공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받는 창고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해서 제품과 반제품을 어디로 보관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생산 직후 바로 창고에 보관하시려면 창고를 입력하시면 되며 창고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공장으로 두신 경우에는 본사 공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생산에 대한 입력은 작업지시서를 불러와서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작업지시서 없이도 밑에 품목 코드를 입력하여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지시서를 선택하고 오늘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선택을 한 후 하단 잔량 적용 버튼을 클릭해 작업지시서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지시서에는 5개의 생산 수량이 입력되어 있지만 오늘 생산은 3개만 진행하셨다라고 하시면 작지 적용 수량 쪽에 3으로 변경하신 이후 상단에 있는 BOM 풀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 생산 수량도 자동으로 3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후 소모 탭을 선택해 보면 BOM을 등록해 놓으셨다면 BOM에 맞게 해당 원재료와 부재료 또는 반제품들의 수량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BOM을 구성하지 않으셨다면 생산 품목 코드와 품목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직접 생산 수량을 입력하실 수도 있으며 만약 BOM대로 생산되지 않으셨다면 해당 수량을 직접 변경해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생산 탭에 입력했던 제품, 반제품들은 재고가 늘어나게 되며 소모 탭에 들어간 소모품들은 재고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후 작업지시서 쪽 작업지시서별 진행 현황 메뉴에서 검색을 진행해 보시면 남아있는 미생산 수량을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약 미생산된 수량을 생산한다고 하시면 마찬가지 생산 있고 투 메뉴에서 중간에 있는 작업지시서를 선택하고 해당 건을 체크하신 이후 하단 잔량 적용 버튼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5개가 풀리는 것이 아닌 작지 적용 수량에 남아있는 미생산 수량인 2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생산을 입력한 이후 재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원 출력물 메뉴에 재고수불부 메뉴에서 검색을 진행하여
화면과 같이 재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원재료 등은 생산 시 출고가 되어 재고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들은 입고가 되어 재고가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관리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원 영업관리 메뉴를 들어와 보면 견적서부터 출하 메뉴까지 입력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도 판매 입력 메뉴만이 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별도 재고 관리 외에 관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견적서나 주문서, 출하 지시서나 출하 메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서 메뉴는 매출처에게 견적을 줄 때 사용하시는 메뉴입니다. 주문서는 견적이 확정되고 판매되기 전에 해당 업체에게 주문된 내역을 입력할 때 사용하시는 메뉴입니다. 여기서도 주문서를 입력하고 해당 내역을 판매 입력으로 불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서 입력에서도 발주서 입력과 마찬가지로 주문했던 일자를 입력하고 업체를 입력합니다. 하단 품목 코드에서 주문받은 품목을 입력하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여 입력을 완료합니다. 여기서도 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단가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서 입력이 완료되게 되고, 해당 내역이 출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판매 입력 메뉴에서 주문서를 그대로 불러와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해놨던 주문서를 체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도 마찬가지 주문한 수량대로 출고가 되지 않고 부분 수량만 출고됐을 경우 수량을 수정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개를 주문을 받고 3개만 출고된 내용을 과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의 3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 2개의 수량이 출고가 되게 되면 주문 버튼을 클릭하고 주문서를 체크하여 하단 잔량 적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해당과 같이 입력하면 남아있는 2개의 수량이 표시되게 됩니다. 또한 주문서 쪽 메뉴에 미판매 현황 메뉴에서 검색을 할 시 얼마만큼 미출고된 수량이 남아있는지 미판매 현황에서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고원 영업관리의 출하 지시서와 출하 메뉴는 판매 이후 배송 관리를 하는 메뉴이며, 해당 메뉴에서는 입력을 하시더라도 별도의 재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를 원하신다면 판매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시고, 이후 배송에 대한 내역들을 입력하셔서 관리하시길 원하신다면 출하 지시서와 출하 메뉴를 활용하셔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고원, 구매 관리, 구매 입력 쪽에서 제조를 위해 사오는 원재료나 부재료 등을 입력하여 재고를 증가시키실 수 있으며, 재고원 생산 외주 쪽 생산 입고 메뉴에서 원재료에 대한 소모와 제품에 대한 생산 증가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면 영업관리 쪽 판매 입력에서 제품이나 반제품 등을 판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시면 재고원 출력물 메뉴에서 재고 현황이나 재고 수불부 메뉴에서 해당 재고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판매 현황, 구매 현황, 생산 현황 등에서 원하는 내역들의 상세 내역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현황들은 구분해서 집계를 선택하시면 집계 조건을 선택하여 원하는 형태로 집계하여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